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잘못 제정된 그러한 법들이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과 규제, 정책을 바로잡고 바로 세우기 위한 시간을 준비하는 정바시 TV의 박준남입니다. 시작하면서 화면으로 보셨듯이 목발을 쥔 여성분이 시위 팻말을 등에 짊어지셨습니다. 이 모두가 종합부동산세 바로 그 악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악법 폐지 연대 송춘자 선생님, 김상익 총무님,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영철 박사님. 종부세는 폐지되지 않는 한 시위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학연 총무 김상익입니다. 부학연이 만들어진 지가 딱 2달 됐습니다. 지난 2달간 우리가 총 집회를 4번 했습니다. 민주당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2번 했고요. 또 국회 앞에서 비 오는 가운데 많은 60대 이상 70대 회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국회 앞에서 2번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법원 앞에서 탄원서 제출하는 한 500명 이상 모였는 회원들이 모여서 탄원서를 담당 판사님에게 제출하는 집회도 했고요. 그래서 참 지난 2달간이지만 정말 우리 60대 이상, 70대 이상 많은 회원님들이 정말 힘든 그리고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굉장히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대 집회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금 자체가 너무 과도하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중산층의 경우 1가구 1주택조차도 지금 그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치면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권은 다주택자를 규제한다고 하면서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도 엄청난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그 노후에 조그만 집을 하나 장만을 해서 임대소득으로 살아갈까 하던 분들한테도 엄청난 종부세 폭탄을 때리고 있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1가구 2주택이라는 죄로 연 7천만 원, 8천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도시근로 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 원 좀 넘습니다. 그 세금 빼고 나면은 한 400만 원 좀 넘을 텐데 대체로 500만 원이라고 치면은 연간 6천만 원의 소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을 훨씬 초과하는 세금을 종부세라는 미명으로, 더구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주택값을 엄청나게 올린 2배 이상으로 올린 정권에서 이때다 하고 세금까지 올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 된다. 아니 근데 국민의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이런 악법을 세법이라는 탈을 쓰고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국민은 그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종부세가 고지 나왔을 때 참 여러 군데서 이제 시위를 했었는데,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도 이게 개선될 것 같은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이번에 국회에서도 보니까 소폭의 그런 개정으로 이제 약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약간 이제 완화해주는 그런 식으로 갔는데, 이런 세금을 계속해서 무리한 세금을 누적시키면은 전 국민적인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역사도 보면은 세금이 가혹하다 보니까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뀐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말에 동학난이 사실은 발단이 세금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을 과중하게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권은 그 중산층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 정도로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데 치중을 해서 오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오른 종부세로 삶 자체가 흔들린다는 분들의 사연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학연 회원 한 분의 사연입니다. 처음은 자기 그 서산에 계시는 저 조상으로 물려받던 어머니 이야기고요. 그 다음은 자기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원래 60세로 정년퇴직자입니다. 지금 사는 사당동 소재 30평 아파트에서 3대 4인 가족이 살고 있고 92세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충남 서산시 농촌 지역에서 평생 밭농사, 논농사를 지으시고 허리가 부러져라 살아왔고 이젠 농사일도 못 지으시는데 작년에 논밭 임야로만 농가주택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5천만 원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농사 져서 달랑 1년에 쌀 8가마 받는데 세금이 매년 5천만 원 나오도록 매년 공시지가가 20%씩 오릅니다. 농촌 땅은 팔지도 못하게 정부에서 농지 허가 제도로 묶어놨습니다. 팔래야 사지도 않는 농촌 논밭 임야 땅 정부에서 매입하라. 종부세 낼 돈 없다. 농촌지역 재산세 종부세 폐지하라. 그 다음은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남시에 10년 전에 사들인 8억인 30평대 아파트와 6년 전에 미분양 아파트 산꼭대기 분양가 7억 원인 사당동 30평대 아파트 두 채가 있지만 둘 다 서민청 아파트요. 원래 공시지가 합계 22억 원 선이고 전세로 준집 보증금 10억을 빼면 순재산은 12억 선이지만 양도할 때 양도세를 공제하면 순재산 10억도 안 되는 평범한 중산층이고 투기권도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세준 한 채를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지만 임대차 3법으로 4년간 세입자 보호 정책으로 세입자는 집도 안 보여주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임대차 3법으로 팔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오르는 집값을 저희 다주택자 책임이라고 핑계대고 정부의 주택정책의 문제점은 외면한 채 2020년에 종부세 중과세율은 2배로 올려서 2020년도에 65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2021년에 2,800만 원 나왔습니다. 매년 20% 이상 늘어가는 공시지가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공제 차등 적용에 다주택자는 핵폭탄보다 무서운 과도한 종부세를 받았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의 수천만 원 종부세 대상자들은 특히 60세 이상의 은퇴자들은 수입도 없이 라면으로 근근히 버티고 사는데 3천만 원에서 억대의 종부세 납부로 이건 세금이 아니고 징벌세요. 집 한 채를 빼앗는 세금을 가장한 사유재산 약탈법입니다. 사유재산을 종부세로 약탈하는 겁니다. 지금 집은 팔리지도 않는 거래 절벽입니다. 고금리에 종부세에 대출 제한에 코로나 불경기에 다들 먹고 살기도 힘들 때 수천만 원 종부세 미실현 이익에 팔면 82.5%의 양도세 내기도 전에 이중과세를 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1000배 초과하는 가잉세금으로 위헌입니다. 1주택자 22억과 2주택자 22억은 무려 종부세가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성의 원칙의 위반입니다. 종부세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네, 장 박사님 잘 들으셨죠? 이 절절한 사례를 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집을 팔 때 그 이제 이익이 나면은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래도 판 돈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은 되더라도 아예 뭐 국가를 위해서 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 아까 그 사례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익에 상응한 돈이 안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장부상으로만 그것도 국가가 정해준 가격으로 당신 집은 이 정도 가격이야 하고서 산출한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가공의 이익입니다. 그런 가공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집 한 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 한 채도 1,000만 원 이상 엄청난 부담이 됐는데 그 2주택 이상의 경우는 중과까지 하면서 세율이 2배 이상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상당수의 그 대상자들이 사실은 노인층들이 많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 이분들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그만큼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디 가서 빚을 얻고 아까 그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면은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라면만 끓여 먹는 이러한 비참한 생활을 하고 하면서도 세금을 내기 위해서 허덕허덕대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주택자가 뭐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라고 몰아쳤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중산층 아니겠습니까? 집 한 채 더 있다고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집 한 채 더 있다고 이렇게 세금을 2배 이상 매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결국 다주택자가 투기를 했다 이런 뒤집어 씌우는 정책을 계속하다 보면 이거는 무슨 선전선동하고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우리 경제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추적 역할을 한 그 60대 이상을 완전히 그 재산을 탈취하는 이런 세법은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악법으로 말미암아 참 억울함에 처해 있는 한 분의 그 사연을 우리 송춘자 선생, 부동산 악법 철폐연대의 송춘자 선생님이 대신 낭독하시겠습니다.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1954년생의 여성으로 제가 소유한 집은 보유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된 집입니다. 저는 전 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범이 아닙니다. 부동산 값이 오른 건 사실이나 숫자만 올랐을 뿐 막상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가히 폭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제와 숫자에 꽁꽁 갇힌 프로 아닌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 규명해 보면 허수일 뿐인 숫자에 무시무시한 세금을 매기다니요. 전 세계 어디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종부세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는커녕 궁극적으로는 몰수해버리는 절차로 거치지 않고 급조된 수치스러운 법입니다. 너무나 정치적이고 감정과 이념에 치우치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느닷없는 세금 폭탄에 방법이 없어 빚을 내기도 하고 장기 카드, 할부 이자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올해 종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앉아서 죄인 취급당하며 죄인을 모두 잃고 빚쟁이가 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한데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무시하고 또다시 연기가 되는 것일까요? 공정한 대한민국의 헌법과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판결을 기다리며 억울한 저희 납세자들 대부분은 불면증과 화병, 이장장애,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종부세 폭탄의 이중과세, 이자 이원적인 요소에 분노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제 10대국인 자유대한민국에서 현재의 종부세 제도는 이혼이고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수치스러운 악법입니다. 68살의 한 여인의 이 절절한 재판장을 향한 탄원서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 탄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장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미국의 경우는 종부세는 없고 양도소득세가 대개 한 20% 수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보유세가 각 주마다 좀 다릅니다. 미국 연방제 국가고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서 파생된 사실상 재산세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나서서 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일부를 띄어서 종합부동산세를 걷어서 또 지방에 나눠주는 이런 어떤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불균등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선 이 종부세 제도를 그 징벌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도시 근로자 소득에 훨씬 상회하는 세금을 종부세 하나로만 매긴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법이고 하루빨리 사라져야 될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탄원인들의 이러한 이야기, 또 한 분의 절절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 송춘자 선생이 낭독하시겠습니다. 27평 목동 아파트 2021년 공시지가 9억 2천만 원에 30년째 사는 65세 신정동 아줌마입니다. 남편 투병 생활로 경제가 어려워져 월세라도 받아 살림에 보태려고 2017년도 가산에 6평, 남짓대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가 1억 5천, 2020년 8월 입주, 2021년 공시지가 7천만 원. 분양 당시에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2020년 9월 갑자기 법이 바뀌어 주택용 오피스텔로 주택에 포함되어 졸지에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8만 원 월세 놓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매겨 종부세를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종부세 고지받고 쓰러져 우울증, 불안, 초조, 불안, 불면증으로 오늘날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잠도 못 이루고 불안해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생활비에 보태려고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 길이 막막합니다. 절절한 탄원의 내용들을 들으셨습니다. 귀가 있다면 들어보세요. 또 입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또 눈이 있다면 잘 보세요. 이분들이 투기꾼입니까? 범법자입니까? 이분들이 왜 종부세를 내야 돼요? 이분들의 피눈물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잘난 국회의원님들 대답 좀 해보세요. 사연마다 절절히 참으로 부동산 악법 때문에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소급해서 적용을 해서 1가구 2주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수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분은 6평을 받았는데 뭐 10평도 있고 대개 다 이제 조그만 것들인데 월세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될까 하고 받은 거고 분명히 당시는 주택이 아닌 걸로 인지를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을 바꿔서 그 세금을 물리는 엄청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매길 때 그 사후 기준을 바꿔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원칙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냐면은 국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사후적으로 바꿔서 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생활이 안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무슨 뒤통수를 맞고 날벼락을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면으로 헌법의 원칙을 망친 것이다.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급이 무조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국민한테 이익을 주는 것은 항상 소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조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제의 그 헌법의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헌법상으로는 평등권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는데 이러한 종부세법은 분명히 집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차별이라 그러면은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연소득을 초과하는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징벌적이고 평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그런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하나의 큰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즉 실현되지 않은 소득,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을 위해서 그래서 약간 이제 예외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외를 큰 틀로 바꿔서 국민을 탄압하는 데 썼다. 이것은 정면으로 국민의 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같은 재산에 이중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부동산인데 재산세 내지 또 종합부동산세 내지 이런 이중과세 문제도 역시 해소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법 원리를 따져보면은 이런 법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악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그 입장을 생각하면서 제게도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음을 직접 그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악법 철폐연대 송춘자 선생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춘자입니다. 나이는 75세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43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거주한 거는 노후에 보탬이 될까 해서 하나 해놓은 게 3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1가구 2주택자라 해서 2020년도에 2,800만 원의 종부세를 내었습니다. 그때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어느 기준에서 세금을 물게 됐는지도 모르고 제가 냈습니다. 하는데 이번에 2021년도에는 8천만 원의 그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세금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잠을 지금까지도 못 이루고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그 8천만 원이란 돈을 어디서 내라고 부과를 시켰는지, 그리고 몇 배의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사실이 있을 수 없기에 너무나 억울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곳, 세금이 낼 만한 소득이 되었을 때 가산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너는 이 집이 이만큼 되니까 8천, 이만큼 되면 1억, 이만큼 되면 5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금이라는 게 소득이 발생되어야만이 그 소득이 발생되는 내에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징별적으로 우리의 그 입지는 생각지 않고 너는 이거니까 이렇게 내라 해서 8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생각지도 못하는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헌데 제가 민주당사 앞에서 어느 국회의원 한 분하고 만나서 대화라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그 당사 앞에서만 제가 부르짖은 말이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게끔 하고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민주당이고 뭐고 저는 해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 앞에서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다 들어보십시오 하고 제가 하소연을 했는데 몇 분의 국회의원들이 제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 심정으로서는 너무나 사람을 말려 죽이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는 걸 법을 좀 바꿔서라도 빨리 하루빨리 이거 폐지시켜 줘야 될 것으로 마음이 들어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안타까운 사연들을 잘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종합부동산세로 피해를 보고 있는 법인들의 기막힌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생의 꿈이 폭탄으로 본인은 종부세 가표 대상을 소유한 법인의 주주로 48년생 74세입니다. 현재 경기 군포 수리 아파트에서 주택 부검을 담보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78년 결혼 부부가 맞벌이하며 삼형제 양육하고 부모님 복양하며 살아가는 동안 월급에 추가 수입과 저축을 위해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 89년 가천 주공 13평 한 채를 당시 2천만 원, 600만 원 주택부금 포함해서 구입하고 법인 소유로 등기했습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중 당시 정부의 방침이 임대소득의 확실한 해결을 위해 법인 사업자를 권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본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34년 동안 상기 아파트 외에는 어떤 다른 투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상기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에 따른 거래를 성실히 기장하고 결과를 통해 법인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 명목으로 임대사업자, 즉 개인이 바로 법인의 임대료를 5% 이내로 강제하면서 법인의 재산세를 전년 대비 30% 이상 인상 부과하고 부세의 가표 또한 1000% 이상 올리고 종부세액을 전년 대비 8000%에 상상할 수 없는 세액의 징수는 정부가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인 세정을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세금이란 수단으로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본 법인이 임대사업을 하는 35년 동안 정부가 필요할 때는 온갖 유인책, 국민주택자금의 보조, 취득세 면제 등으로 법인의 임대사업을 권장하고 임대사업의 거래 투명화를 위해 법인 설립을 권장하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정으로 폭등한 주택 정책의 가시를 종부세란 올가미로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법인과 개인을 투기꾼으로 몰아 징벌적 세금으로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임대사업 법인과 개인을 파산과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종부세는 철폐되어야 마땅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하는 임대사업은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법인, 개인의 정당한 이익의 정식 수단이며 처음부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와 구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부세의 가표 대상은 형체도 없는 구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종부세의 과표는 하늘에 뜬 구름같이 형체도 실체도 없는 구름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정꼴입니다. 당연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정상적 사업 수익으로부터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의 징벌적 세금이 부과되고 엉터리로 고지된 세금을 내기 위하여 빚을 내거나 과표 대상물을 처분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법인의 그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소규모의 건설 법인으로 2013년쯤 경기도 평택시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에 철근 콘크리트 공공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건축주의 아들이 사행행위를 하게 되어 중도금 대출은행과 시공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사행행위 소송을 하게 되었고 1심 재판에선 승소, 서울고등법원 승소, 대법원 승소를 통해 사행행위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전체를 건축주에게 다시 돌려놓고 자금관리 신탁사가 결국 공매 처리를 하여 약 6년여 동안 유치권 및 각종 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에 공사비 및 유치권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회수 차원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당사가 70호 세대 공매를 통해 2021년 3월쯤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근 부동산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았으나 종부세 대상 물건으로 전용 면적 5평에 불과하여 문의조차 없습니다. 전용 면적 10평 아니고 거래 가격 1억도 안 됩니다. 현재 작년 종부세 고지금도 아직 납부를 못한 상태입니다. 법인의 종부세 세율은 개인보다 월등하게 높고 법인은 월세를 개인보다 2배 이상 받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법인도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법인 또한 정부에서 보호해야 하고 법인 대표이사 또한 대한민국의 엄연한 국민입니다. 약 30여 년간 운영해온 작은 규모의 건설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 더는 종부세를 내기가 힘들어 회사를 접어야 할 판입니다. 고용 창출은커녕 은행 빚에 쪼들리며 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종부세 위헌 승소만이 저의 살 길입니다. 저의 회사의 살 길입니다.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인철 박사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법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중과세를 매기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저는 근본적으로 회의가 좀 듭니다. 우선 그 법인이라는 단어가 법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상으로 보면은 인간 자연인 사람이나 법인이나 사실 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을 마음껏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일이고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법인 명의를 활용을 해서 투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겠다고 온갖 투망을 다 씌우는 바람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법인에 대해서는 꼼짝없이 이제 피해를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그 중과세 징벌적인 자세를 이제는 그만둬야 될 때가 왔습니다. 더구나 과거 징벌적인 문재인 정권이 이제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비정상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파멸로 몰겠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던 그런 정권에서 이제 벗어났으니 이제는 이러한 각종 세법도 정상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1년에 내는 세금이 전년에 대비해서 몇 %, 늘어나는 게 아니고 배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신 사례도 보면은 뭐 근 3배 가까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3배죠, 저 같은 거.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국민을 정말 어떻게 좀 무시하지 않으면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없는 거고 더구나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에서 이런 입법을 자행했다는 것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크게 반성을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징별적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할까 합니다. 제가
2020년도에 2,800을 가하게 물었는데도 그때도 사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분할로 냈는데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8,000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숫자상으로 300%가 가까이 됩니다. 그런 세금을 저희 국민한테 징별적으로 그렇게 물려도 됩니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세금 내고 나서 먹고 살 돈도 없고 세금을 낼 돈도 없습니다. 물건은 지금 현재 아파트는 세금 낼 만한 단계별로 올라 있지도 않는데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무조건적인 그냥 가상적인 너는 8,000대 이것으로서 세금을 내라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매겨서 되겠습니까? 이건 절대 죽으라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국민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살아야 세금도 내는 거고 우리가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 다루듯이 죄인한테도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학연 총무를 하기 전에는 법인이라면은 그냥 굉장히 큰 회사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법인이는요. 근데 제가 법인을 부학연 총무를 하면서 도대체 2020년 대비 2021년 종부세 금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몇 프로 변했는지 제가 표로서 15사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비교표에 보면은 13명의 1가구 2주택자의 케이스와 2분의 법인에 대한 케이스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2주택자 방금 제가 대독했는 3번에 사시는 74세의 남자 분하고 또 방금 사회자께서 해주시는 57세 남자인 평택 소규모 건설회사 2분의 회사 법인을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개인 법인은 말만 법인이지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개인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사 단지 이제 명칭 그게 소유자 이름이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분의 사례에서 말씀하셨듯이 전 정부에서 법인으로 등록을 하면은 임대사업을 법인으로 등록을 하면은 과세가 모든 세금 내는 게 투명하다고 전 정부에서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법인으로 등록을 한 거지 다른 탈세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고요. 그분의 2020년 종부세 금액이 얼마였냐? 34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 종부세 금액은 자그마치 2,680만 원입니다. 인상률이요 8,000%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세금 인상률입니다. 두 번째, 회사 법인이라는 평택의 소규모 건설회사 운영하고 계시는 분요. 이분은 자기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원룸, 소규모 원룸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빚으로 회사가 망해서 빚으로 떠맡은 겁니다. 그래서 떠맡은 경우인데요. 이분의 2020년 종부세가 3,378만 9천 원이었습니다. 3,380만 원 정도였는데 2021년 종부세 금액이 도대체 얼마냐? 1억 9,700만 원입니다. 인상률이 580%입니다. 종부세가 이게 왜 이렇게 올랐느냐 보면은요. 저도 부학연 총무하며 살았습니다. 개인은요. 1가구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 6억이라는 공제 금액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법인은 6억 공제 금액도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법인이 2,680만 원 종부세가 나왔고 그 회사 법인이라는 분은 1억 9,700만 원 종부세를 맞은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정말 징벌이고 이거는 법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죽으라는 법이죠. 죽으라는 거죠. 제가 부학연 총무하면서
정말 붕괴하는 것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징벌이라는 말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참을 수가 없고 붕괴하는 겁니다. 어떻게 국가가,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징벌을 할 수 있냐 이거죠. 1가구 2주택자는 죄인입니까? 죄인도 이런 식의 징벌은 할 수 없는 거죠. 죄인도 정상적인 법 절차를 통해서 변호사가 옹호하고 하는데, 이거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징벌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붕괴하는 겁니다. 어떻게 국가가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국민을 징벌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이 종부세 악법으로 말미암아 참 분노하고, 참 삶이 이게 사는 건가, 참으로 참담한 이러한 현실을 절절하게 소개해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지난 9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장영철 박사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절절히 종부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국회 대응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불만이 제기가 된 게 왜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렇게 징벌적, 차별적 대우를 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었습니다. 즉 일시적 2주택자, 예를 들어서 상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가의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해결을 해줬는데,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생활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민주당의 부자 감세라는 덫에 걸려서 좀 미진한 것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공제액을 이제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려고 한 것이 이제 국민의힘 당의 의견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역시 부자 감세라는 거죠. 집값은 이렇게 마구 올려놓고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중산층에서는 납득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는 합의가 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엄발의 오줌 누기식의 이제 개선 대책이 나왔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전혀 해소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 당에서는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다주택 과세액을 합산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진행을 좀 바싹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중국 고사에 한포 고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민이 배가 불러서 배를 두들기고 사는 인생, 그래서 왕의 이름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해서 잘 살게 됐다 그러지만은 중산층의 삶은 이런 엉터리 세금으로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자하고 구별을 해갖고 2%, 국민을 2% 대 98%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 올랐는데 세금 오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헌법상의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부분은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경우는 연 2% 세금 인상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무슨 몇 배로 올라가는 세금이 마냥 이렇게 용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국민이 폭발할 지경에까지 왔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큰 재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이도 많고 직장이라는 것도 가질 수 없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생계 유지도 안 되는 상태에 종부세라니요. 종부세를 너무 많은 부담을 시켜주면 죽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밖에는 우리들한테 던져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로 부하가 치밀고 스트레스 받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 귀가 있으면 눈이 있으면 좀 듣고 좀 보시고 이제 국회에서 이 악법을 철폐하는 이러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신 부동산 악법 폐지연대 송춘자 선생님, 김상익 총무님,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영철 박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 신청 내용과 헌법의 조세 원칙에 위배된 종합부동산세 폐지의 내용으로 한 정바시 연속기획 제4편 종부세 폐지해야 한다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진행의 박준남이었습니다.